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아프간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년 8월 광복절 정도가 되면은 이제 아프간 이야기가 자꾸 떠오릅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2021년 이제 8월 15일 이 시기에 이제 미군이 이제 철수를 하고 탈레반이 카불을 탈환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롱기스트 워죠. 20년 동안 진행됐던 가장 길고 길었던 전쟁이 매듭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프간에 대해서는 이제 손을 떼고 이제 철수를 하게 되는 거죠. 많은 것들이 변한, 어떻게 보면 21세기와 관련돼서 아프간을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떠난 다음에는 사실 아프간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매우 고립되고 낙후된 이제 그러한 지역으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에서의 또 변화 움직임도 재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프간 탈레반 복귀 5년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탈레반 그러면은 이제 종교 원리주의 아주 딱딱한 그런 사람들, 말 안 들으면 그 자리에서 막 두들겨 패고 상당히 폭력적인 이제 이러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맞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과의 20년 전쟁을 치르기도 했었던 이제 그러한 이제 존재들인데, 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이 전자비자, 이 비자를 발급한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비자를 어떻게 발급받냐 딱 쳐보면 아주 하는 사이트로 연결되는데, 꼭 어디 서방 국가 아니면 걸프 이러한 지역에 있는 국가들 무슨 관광 홍보 사이트처럼 딱 연결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라고 보이시죠? 스키를 타세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미안 석불이 있던 바미안에 있는 그 지역에서의 스키, 파미르 고원과 관련된 그 지역 있죠. 그래서 윈터 원더랜드에 오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탈레반 맞나? 하는데 그 밑에 보면은 apply for e-비자라고 하죠. 비자 원하시면 여기서 눌러서 신청하시면 됩니다라고 하고, 옆에 보면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따져보세요, 체크해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몇 군데 눌러보면 아주 아름다운 사진들이 몇 장들이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또 리치 컬처 헤리티지라고 그러죠. 어떻게 보면 풍요로운 문화와 관련된 유산들이 있습니다라고 또 광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 아프간이 실크로드의 그 중심지 중에 한 곳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실크로드와 관련돼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풍경들, 그리고 로컬 트래디션, 전통들이 살아있는 아프간으로 여행을 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거 정말 처음에 저도 이거 보고 야, 이거 저기 무슨 피싱 사이트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눌러보니까 이제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탈레반이 이끌고 있는 이 아프간 정부가 최근에 전용 포털 서비스를 개설을 해가지고 실제로 쉽게 여행 허가, 즉 비자를 내준다라는 것이 이제 특징인 것이요. 정말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눌러보면 정말로 이제 간단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뭐냐? 6개월 이상 유효한 전자 여권. 뭐 우리나라 분들이 갖고 계신 여권이면 다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증명사진. 뭐 이것만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비자를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절차는 되게 간단합니다. 지금 이제 화면 보시면 이렇게 돼요. 일단 계정을 만듭니다. 등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자 폼을 채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이제 이스타라든지 이런 거 해보신 분들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 내면 돼요. 근데 돈이 이제 두 번 들어가요. 어떻게 두 번 들어가냐면은 첫 번째로는 신청할 때 일단은 이제 8달러 25센트를 먼저 접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비자가 이제 승인이 다 된 다음에 최종적으로 발급을 받기 전에 다시 한 123달러 정도를 또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다른 나라의 이 비자보다는 좀 비싼 거죠. 그러니까 탈레반 정부와 탈레반 아프가니스탄이 이제 이런 것을 하는 이유는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한 이제 그러한 존재인 거죠. 그래서 총 130달러, 한 132달러 정도를 내면 이제 비자를 받게 되는데, 몇 가지 제약 조건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카불 국제공항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변 국가를 여행을 하다가 내가 이 비자가 있으니까 나는 이제 육로로 들어가겠다. 이거 안 됩니다. 그다음에 뭐 칸다르라든지 다른 지역으로 들어간다. 이것도 안 돼요. 오로지 카불로 들어가는 이제 비행편만 이제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발급까지는 뭐 시간은 조금 걸린다고 그래요. 전자라서 바로바로 되는 건 아니고 일단 접수받아서 나름대로 뭔가를 절차를 거치는데 그때그때마다 시간은 좀 다르다고 그럽니다. 뭐 빨리 받으신 분들은 뭐 일주일 정도고, 많이 걸린 사람들은 한 달씩 걸린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비자와 관련된 사이트를 잘 들여다보면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프가니스탄 카불이 아니고 그 UAE에서 이루어집니다. UAE에 있는 그 두바이에 있는 총영사관에서 이 비자를 총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저 밑에 읽어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아프간과 관련돼서 많은 이제 대외적인 창구 노릇을 이제 두바이에 있는 총영사관이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지금 이 비자 업무까지 이제 총괄을 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야 한번 가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제가 신신당부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국적자분들은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지금 화면 보시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외교부가 지정한 여기 까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여행금지 국가 중에 아프가니스탄이 아직까지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줄줄이 다 여행금지 국가예요. 그러니까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아시면 되지, 이거 눌러서 신청하시고 가시면 여권법 위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아프간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라는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이 관광을 가나라고 봤더니 2025년 상반기 통계가 있는데 7,000명 이상이 방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으로 따지면은 한 15,000명 정도는 이용했겠구나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 여행사도 있어요. 뭐 이 여행사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언테임드 보더라고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분쟁 지역과 관련돼 있는 위험천만한, 그러니까 상당히 사실 위험한 지역을 갈 수 있도록 하는 패키지를 구성하는 이제 그러한 곳인데,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와칸 회랑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프간 지도 보시면 이제 동쪽으로 쭉 뻗어 있는 후라이팬 손잡이처럼 가 있는 그 와칸 회랑이 있죠.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 지역인데, 이런 지역과 관련돼 있는 또 관광 패키지 상품들을 아프간 정부와 이야기를 해가지고 또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아프간까지는 도대체 어떻게 가야 되나, 카불로 가는 뭐 비행기가 있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아프간 국적항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카메어라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러한 이제 카메어가 있어요. 원래 탈레반이 정권을 찾아오기 이전에 원래 있던 항공사인데 지금도 계속 아프가니스탄 국적사로 지금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핏 보면은 우리나라 제주항공처럼 비슷한 색깔의 이제 컬러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제 노선도 꽤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카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변에 타슈켄트라든지 뭐 델리, 그 다음에 아부다비, 두바이, 그리고 리야드, 제다, 쿠웨이트, 테헤란 많죠. 그 다음에 이스탄불까지 항공편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매일은 아니고 항공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한 5대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일별로 이렇게 저렇게 돌아가면서 하지만 어쨌건 점점 노선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저도 한번 이 카메어 한번 들어가 봤더니 쿠웨이트 취항을 또 새롭게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서 뭐 특가 할인 뭐 이런 것들을 또 제시를 하기도 했던 거죠. 어쨌든 이제 이 과거에 뭐 아프간에 탈레반이 들어온 이후에 사실 아프간에 이제 대한민국 분들은 이제 가시면 안 되지만 전 세계적으로 아프간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비자 받기가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주로 걸프 지역에 있는 이 두바이라든지 뭐 아부다비 이런 지역에 있는 영사관, 대사관에 가가지고 주로 이제 비자를 신청해서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이 걸프 지역이 지금 불안하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직접 대면으로 뭔가 비자 발급이 이제 어려워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비자, 전자비자까지 발급을 하면서 뭔가 관광객을 더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이 상당히 특이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아프간은 요즘에 나름대로 뭐 지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우여곡절은 항상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평화롭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코노미스트지가 이제 그 특집 기사를 다뤘는데 제일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은 뭐냐면은 카불에서 새소리가 다시 들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동안의 카불은 예전에 이제 미국이 있을 지역에는 끊임없이 이제 뭐 폭탄 테러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새소리를 듣기 어려웠다. 뭐 여기저기 꽝꽝하니까 새들이 무서워서 그 지역에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고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새소리가 새가 지저귀는 소리들을 일상적으로 들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이 탈레반이 전 지역을 이제 통제를 하면서 하나의 국가로서의 체제를 이제 갖추다 보니까 가장 큰 변화는 뭐냐? 이제 안전해졌다. 더 이상 총 맞을 이제 그러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전까지는 이제 미국이 또 아프간 정부군이 그리고 탈레반이 각 지역을 나눠서 막 통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검문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를 지나갈 때마다 뇌물도 필요하고 잘못하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동 자체가 되게 어려웠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진 거죠. 그래서 내가 차만 있다면 아프간 전체를 운전해서 다니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어렵지 않다라는 장거리 이동이 가능해졌다. 학생들도 이제는 걸어서 안심하고 학교를 가고 오고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도 예전에는 시장까지 내가 가서 이것을 물건을 내 농산물을 팔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는데 이제는 장날에 맞춰서 시장에 가서 물건을 파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해졌다라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쨌건 나름대로 평화를 찾았다라는 점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확실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탈레반이 다시 들어왔을 때 모든 것을 다 폐기 처분하고 옛날 석기 시대로 과거에 이제 중세 시대로 돌아갈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탈레반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즉 20년간의 전쟁을 치렀고요. 그 전쟁을 치르면서 국제적으로 많은 변화들 그리고 아프간에 들어왔던 사람들도 경험하게 되는 거고 본인들도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해서 또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리고 이제 중동 국가 특히 카타르나 두바이나 이런 지역에서 뭐 외국 사람들도 많이 접촉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전과는 많이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탈레반이 이제 아프간 정부를 전복하고 이제 복귀를 했을 때 기존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즉 과거에 정부에서 일하던 많은 공무원들 대부분 아주 소수의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 다 관료 그 자리에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돈이죠. 그래서 이 세금과 관련된 징수 체계, 기존의 국세청과 관련돼 있는 요 체계들은 그대로 더욱더 유지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심지어 컴퓨터와 관련돼 있는 이 망들도 인터넷 망들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나라의 체계를 유지하는 쪽에 포커싱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갑자기 하급직 공무원들은 이전에 있던 사람들이고 물론 그 위쪽에 있는 뭐 국장이나 실장 이런 사람들은 이제 탈레반 분들이 이제 왔겠죠. 이분들이 앉아가지고 이제 도장만 찍고 있으려니까 되게 재미없다, 심심하다, 무료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해요. 하지만 어떻든 간에 이렇게 나라가 굴러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엔이라든지 다른 쪽에서 추산을 해보니까 일단 탈레반 정부가 걷고 있는 세금이 한 40억 달러 정도는 충분히 걷고 있다. 그러니까 이 탈레반 정부가 걷는 세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부가세라든지 이 소득세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주로 이제 관세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이라는 것은 원래 처음 걷기 시작 제일 좋은 것은 관세입니다. 왜 그럴까요? 국경만 탄탄히 지키고 있으면 되잖아요. 들어올 때 나갈 때마다 돈 받는 거니까 이게 제일 쉽고요. 그 다음에 물품 판매세입니다. 즉 물건을 팔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거. 그 다음에 점점 더 단계가 높아지는 게 소득세, 부가세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건데 어쨌든 주로 관세 위주로 그리고 판매세 일부 해가지고 매년 40억 달러 정도는 충분히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40억 달러라는 액수가 우리 돈으로 따지면 뭐 많다면 많고 뭐 별로 없네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이 철수하기 직전 그러니까 2020년하고 비교해 보면은 60% 이상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주로 원조에 의존하고 세금을 걷는 데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탈레반이 이제 챙길 수 있는 걸 챙기면서 자체적인 세수 기반을 많이 확충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아프간이 그래도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해외로부터의 송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외로 나갔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뭐 유럽, 뭐 그다음에 인도 등등 중앙아시아 많은 곳에 이제 미국까지 많은 아프간 사람들이 나가 있는데 자기들 가족들 그다음에 친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금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송금이 또 나름대로 아프간 경제를 또 뒷받침해주는 그러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프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제 정식 세금 그리고 해외에서의 송금 이런 것들이 돈이 이제 어느 정도 돌다 보니까 과거에 일상화됐던 그 군벌 시절에 일상화됐던 갈취 그러니까 무조건 돈 내놓고 보호료 쪼로 이제 돈 내나 하는 이제 깡패들 같은 이제 이런 문화들도 거의 없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킬 것만 지키면 나름대로 뭐 비즈니스 하기는 뭐 괜찮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프간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지만 이제 뭔가 뭐 도로도 닦아야 되고 뭔가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목돈이 들어갈 때를 위해서 하는 것들은 주로 이제 광산과 관련된 채굴 허가를 통해서 뭉칫돈을 지금 이제 받으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즉 뭐 금이라든지 구리, 리튬 이런 것들이 많은 거죠. 과거에 이제 아프간 때 열심히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아프간 같은 경우에는 이 과거 구소련 그리고 미국 세계 최강대국이죠. 이 두 나라가 가서 교차 검증을 한 셈이에요. 얼마나 많은 자원이 묻혀져 있는지는. 그러니까 소련도 이 아프간에 있는 지하 자원을 탐사를 한번 했었고요. 미국도 그 소련 자료들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거의 확실합니다. 즉 1조 달러 이상의 지하 자원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광석 같은 경우에도 뭐 엄청나게 많아서 일단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 에펠탑 한 20만 개 정도를 만들 분량 정도는 충분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쨌든 다종다양한 광물 자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들과 관련돼 있는 채굴 권한들을 이제 파는 거죠. 그래서 해외 뭐 정부라든지 아니면 기업들이 이 지역에 대해서 채굴권을 이제 아프간 정부한테 살 때 목돈을 챙기는 그리고
이것이 판매가 돼서 실제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또 수수료를 받는 이러한 모델들을 이제 꿈꾸고 있는 거죠. 물론 아직까지 이것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탈레반 정부도 아프간이라는 나라를 좀 바꿔놓으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아프간을 지금 최근에 다녀왔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 의외로 이 탈레반 정부가 도로의 진심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전쟁을 치르면서 과거에 등짐지고 산으로 타고 다녔으나 차 타고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편하고 이것이 여러 가지로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여기저기 지역의 도로를 넓히고 포장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돈을 꽤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탈레반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닦는데 꽤 돈을 좀 쓰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슬람 원리주의자이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또 모스크를 또 새로 건립하는 거에도 열심이다라고 이야기고요. 특이할 만한 점은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데 되게 열심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여기 이야기는 조금 뒤에서 할게요. 어쨌든 이제 아프간이 나름대로 평화를 되찾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한 가지 약점이 있죠. 즉 자유가 없다라는 점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탈레반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오로지 꾸란만이 핵심이다라고 하고 사람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 많은 것들을 다 금지를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첫 번째 타겟이 됐던 것이 음악입니다. 그래서 미군이 있던 그 시절 같은 경우에는 뭐 인도 음악하고 상당히 유사한 이러한 음악 소리들이 카불 시내를 막 쩌렁쩌렁 뒤흔들었는데 지금은 아주 조용한 음악이 없는 이제 그러한 나라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수염과 관련돼선 특히 남성들 같은 경우는 수염을 길러라라는 것이 또 탈레반 법이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부터 이제 수염이 좀 없는 분도 당연히 계시겠죠.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지나다니다가 종교 경찰한테 두들겨 맞는 그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 특히 서방 국가들에서 봤을 때 이 탈레반에 대해서 가장 우려하고 비난을 많이 퍼붓는 것은 여성과 관련된 이야기죠. 즉 여성들에 대한 인권이 매우 후퇴한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즉 여성이 교육받을 권리 초등학교까지는 탈레반도 인정을 해요. 초등학교까지는 가지만 중등, 중학교, 고등학교 그 이상은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탈레반이 들어온 다음서부터 여성들의 중등학교 진학이 이제 금지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안 좋은 습관이죠. 조혼. 그러니까 아주 어린 뭐 10살, 11살, 12살 이 정도 아이들을 이제 결혼시키는 조혼이 다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이 조혼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성이 사회 진출하고 교육을 받고 하는 것을 가로막는 그러한 이제 요소인데 이것이 다시 이제 부활했다라는 점은 뭐 씁쓸한 면인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여행이 자유로워졌다,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철저하게 남성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성들은 혼자 여행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남성 보호자가 당연히 보호자라는 것은 뭐 가족이라든지 이렇게 뭔가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여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성 보호자 없는 여성의 여행이 금지된 것도 있고요. 신기한 점은 이제 스마트폰에 대해서 당연히 금지할 것 같았는데 자기들이 그동안 잘 써서 그리고 통치하는 데 유리하다 생각을 해가지고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별로 타치를 안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정부 기관 내에서는 이 스마트폰 사용이 또 금지가 된 이러한 조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자유는 없는 평화가 있는 지금 아프가니스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탈레반들이 좀 변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탈레반도 그 2000년대 그 당시 총 들고 싸우던 그 많은 분들이 20년을 싸우고 나니까 돌아가신 분도 많고 그 다음에 다 은퇴를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그 후속 세대들은 상대적으로 더 넓은 세상, 다양한 문물을 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탈레반 대원들도 젊을수록 여성들도 교육 받아야지, 학교는 다녀야지, 이걸 왜 마고?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사석에서는 많이 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러면은 자기 자식이라든지 내 아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뭔가 가르치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편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떤 편법이냐? 이슬람 국가니까 당연히 종교 학교는 있어야 돼요. 마드라사라고 부르는 이 종교 학교는 우리가 공교육 체계와는 별도로 그리고 사실 뭐 탈레반이라는 존재가 이 마드라사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여기저기 종교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남성과 여성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거죠. 여성용 학교들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다니는 마드라사들이 여성 중등교육과 관련돼 있는 그러한 코스를 운영을 아름아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로 따지면 이제 옛날식 서당 아니면 이제 학원, 보습학원 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꾸란을 가르칩니다만 여기에서 영어, 과학, 수학 그리고 뭐 기타 등등 선생님이 가르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 과목들을 학생들이 원하면 가르쳐 준다라고 해요. 물론 당연히 공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월 $15 그러니까 아프간 사람들의 어떤 평균 소득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사실 쉽지는 않아요. 꽤 비싼 돈입니다. 하지만 아프간 내에서도 당연히 돈 있는 사람들이 있고 해외에 송금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식들을 이런 식으로 보내서 뭔가 더 가르치려고 하고 자식들도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여기 가서 배운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이 여성 그 중등교육을 담당하는 이 마드라사를 다녀본 이 서방의 이제 기자들 당연히 이제 차도로 이런 것에 쓰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는데 의외로 영어들을 잘해서 깜짝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되게 열심히 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15달러를 내면 주 6일 그러니까 월화수목금 이제 주 토요일까지죠. 6일을 가르치고 하루 4시간 수업. 그러니까 이제 밥은 집에 가서 먹는 이제 이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과거에 미국이 있을 때 원조로 지어졌던 학교들보다도 오히려 질적 수준이 높아졌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학교는 만들어주고 선생님을 뽑아놨습니다만 예산 다 세고 유령 선생님들 많았고 했지만 지금은 정확하게 내가 돈 받고 내가 애들 가르쳐서 소문이 나면 더 학생들 많이 가서 돈 벌 수 있으니까 열심히 가르쳐야겠죠. 그러니까 묘한 시장 사교육이 또 아프간의 여성들의 또 숨통을 틔워주고 있다라는 점도 상당히 재미있는 면입니다. 어쨌든 이 아프간을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이제 한다 보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하이바툴라 아쿤자다라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제 이 에미르죠. 그러니까 지금 지금 아프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슬람 뭐 공화국이 아니고 과거에 이슬람 국가로 이제 보시면 되기 때문에 통치자는 이제 에미르라고 하는 이제 군주라고 이제 보통 호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아쿤자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되게 젊어 보이죠. 근데 이 사진은 언제 찍은 사진이냐면은 2000년대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왜 최근 사진이 없냐? 안 찍어요. 노출이 안 돼요. 그래서 이 하이바툴라 아쿤자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개된 사진이 이 사진하고 한 장 더 있는데 다 옛날 사진이에요. 최근 모습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사진으로는. 그래서 이제 이 하이바툴라 아쿤자다는 2016년부터 최고 지도자를 이제 하면서 탈레반과 미국의 어떤 투쟁을 지휘를 했고요.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미국을 쫓아냈으니까 현재까지도 지도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재밌는 점은 수도인 카불에 없어요. 칸다하르에 있습니다. 이 칸다하르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파슈툰족들의 도시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마음 편하고 이 카불과 같이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고 뭔가 외부의 영향이 있는 이런 오염된 곳에 가고 싶지 않아 하는 거죠. 그래서 칸다하르에서 원격으로 이 통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프간에도 이제 당연히 중앙 정부가 있고 장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차관도 있고. 근데 이 차관이 복수 차관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은 아쿤자다하고 연락을 하고 이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을 전담하는 차관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실 이 탈레반이라고 하는 하나의 집단도 20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여러 분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종교적 성향이라든지 정치적 성향으로 놓고 보면 강경파, 온건파, 보수파, 개혁파 여러 가지 이제 분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실 하이바툴라 아쿤자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보수, 강경 이쪽인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 한 2년 전에 보면 탈레반 내부에서 뭔가 이러한 이제 강경 보수로 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뭔가 하이바툴라 아쿤자다랑 맞설려고 하는 개혁파들 연대들이 좀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런 흐름들은 최근에는 좀 상당히 흐지부지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확고부동하게 하이바툴라 아쿤자다가 지금 통치자로서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물밑에서는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조금씩 변해가면서 어쨌든 아프간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맨날 폭탄 터지고 죽고 뺏기고 하는 것보다는 이게 낫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자유 없는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이제 지금 아프간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당연히 이 하이바툴라 아쿤자다 같은 경우에는 이 공식적인 탈레반이 통치하고 있는 군 체계와 별도로 자기의 직할, 친위대 같은 또 병력들을 이제 보유를 하고 또 그 병력들을 또 배치를 하는 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분파 내 정권 내부에 있어서의 갈등에 대해서 상당히 또 주도 면밀하게 방어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탈레반들이 들어왔을 때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그 판지시르 같은 이러한 지역에서 반 탈레반 세력들이 뭔가 거점을 유지하고 활동을 하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 꽤 크게 보도가 되기도 했었는데 5년이 지나고 난 현 시점에서 봤을 때 보면은 당시에 결성됐던 이제 국민저항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명맥은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제 진짜 산으로 쫓겨났다라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즉 탈레반이 수차례 이제 공세를 이제 지속을 하면서 외부로부터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이 국민저항전선이 뭐 세력을 당연히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주변 뭐 우즈벡이라든지 타지키스탄이라든지 이런 쪽에
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그쪽 혈통과 관련돼 있는 세력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아프간 국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외부 세력의 지원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두드러기 반응을 이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일단 싸우는 게 싫다라는 이제 아프간 국내 분위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반탈레반 세력들이 뭐 지역의 일부 지역을 점령한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협조하고 뭔가 안정적인 기반을 이루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탈레반과 관련돼 있는 이 아프간이라고 하는 여러 민족들이 섞여 있고 성향이 다른 쪽이기 때문에 다양한 반대 세력이 존재를 하고 있고 이들 세력들이 탈레반이 뭐 통치하고 있는 지역들 일부를 뭐 습격을 하거나 뭐 점령을 하거나 하는 지역은 단기적으로는 가능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존속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들 세력들 같은 경우는 온라인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어디 파출소 타격을 했어. 그러면 막 그거를 이제 쇼츠 영상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에 사진으로 뿌리고 뭐 성명서도 내고 유튜브에서도 올리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실제로 현실에서 오프라인에서의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아프간 나름대로 또 그렇게 살고 있구나라고 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즉 경제적 어려움이 지금 탈레반 그리고 아프간 국민들의 가장 큰 고민인 거죠. 구매력 지수 PPP를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2,300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이 PPP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쪽으로 후퇴를 한 거죠. 다른 국가들은 다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아프간은 오히려 지금 거꾸로 꺾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항상 지금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DR 콩고, 콩고 민주공화국이랑 그다음에 니제르 뭐 이런 지역하고 지금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2000년대 중반 정도 수준까지 지금 후퇴한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가장 큰 경제적 어려움들은 이제 원조가 줄어들었다는 게 가장 큰 요인으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즉 그 전쟁 이전에는 한 $40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 $12억.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10억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인 거죠. 그러면 아까 한 $40억 정도 자기들이 세금 걷고요. 그 다음에 한 $10억 정도 원조를 받고 그러면 $50억 정도를 가지고 이것을 이제 꾸려 나가야 되는데 전체 이 $50억 중에 한 절반 가까이가 안보 그러니까 반군들과의 어떤 전투 그 다음에 자기들 탈레반 무장과 관련돼 있는 비용들 인건비 이런 것들을 지불하는데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경제 발전과 관련돼서는 쓸 돈이 부족한 것이 이제 현실인 거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가뭄이 지금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린이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400만 명 정도가 꽤 심한 영양실조 단계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원조들이 많이 줄다 보니까 사실 이 원조들을 통해서 가장 큰 혜택을 보던 것은 이제 어린이들의 영양 상태였죠. 그래서 과거에 이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에서 벗어나서 뭔가 성장, 발육 그리고 교육 이런 체계로 이제 가던 것들이 이제 붕괴가 되면서 지금 사실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에 이제 봉착을 하고 있고요. 더 큰 문제는 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탈레반이 이끌고 있는 아프간이 주변 국가들하고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탈출해 있던 파키스탄 그리고 이란 여기에서부터 이제 대규모로 지금 이제 추방이 됐죠. 그래서 한 600만 명 정도가 정말 빈털터리인 사람들이 지금 아프간으로 들어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지금 먹고 살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한 6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갑자기 들어왔다. 대한민국에서도 갑자기 한 2년 사이에 600만 명이 해외에서 들어온다 생각하면 뭐 집, 뭐 직장, 뭐 정말 생각하면 아찔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겹치면서 사실은 아프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제난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뭐 전력을 비롯한 인프라 제대로 가동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카불 같은 대도시에서도 정전. 당연히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조한 지역이니까 저 지하수를 파가지고 이 물을 뽑아 올려야 되는데 펌프를 돌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구책으로서 지금 아프간에서 그래도 호황을 누리는 산업은 뭐냐? 이 태양광과 관련된 산업입니다. 사실 아프간은 여러분들 딱 생각해 보세요. 항상 어떻죠? 비가 안 오는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연간 300일 정도의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동네예요. 그리고 고도가 높은 지역도 많고 맑다 보니까 복사량 자체도 많죠. 태양광하기 아주 좋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전에 미국이 있을 때 국제기구들이 한번 따져봤더니 잠재 시설 용량으로 따지면 한 220기가와트 정도 수준이라고 그래요. 물론 이제 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것을 다 쓴다 하더라도 발전할 수 있는 양은 이거의 한 6분의 1
정도인 거죠. 1년 내내 평균 내보면. 근데 아프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보다는 훨씬 더 좋은 지역이니까 아마 한 4분의 1 정도 생각해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어마어마한 양의 사실 전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 태양광과 관련돼 있는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 태양광 패널이 막 그 수백 개의 컨테이너에 실려가지고 들어오고 있고, 이것을 거래하고 설치하고 뭐 유지 운영하는 이러한 쪽의 비즈니스들이 꽤 잘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 언론을 통해서 본 사진 한번 보시죠. 보면 이렇게 다 패널들을 쌓아놓고 전시하고 판매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지역이 지금 이제 태양광 도매 거래 시장 같은 곳이죠. 그래서 태양광 성능을 지금 체크를 하는 거죠. 자, 사가는데 보세요. 지금 태양 전력 이 정도 나옵니다. 이상한 물건 아니에요. 라고 지금 여기서 검수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사이즈도 다양한 여러 가지의 상품들을 늘어놓고 이제 판매를 하면서 이것들을 설치도 하고 고장 나면은 뭐 바꿔주기도 하고 하는 나름대로의 비즈니스들을 이제 아프간 사람들이 알아서들 한다라는 이야기가 중국 언론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식당을 운영한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저녁 때 이제 불 꺼지면 장사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태양광 패널만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중국산 이제 배터리, 그러니까 말 그대로 ESS를 이제 같이 갖고 오는 거죠. 이걸 통해서 비즈니스를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어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농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수를 퍼서 물을 공급을 하면서 이제 농사를 짓는 이제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없으면 궁함은 통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태양을 통해 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또 먹고 살면서 뭔가를 해보려는 노력들도 하고 있고요. 아프간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이러한 소규모 그냥 개인이 지붕에 올리는 지붕 태양광 자원이 아니고 대규모로, 그러니까 막 1기가와트급의 대형 이제 태양광과 관련돼 있는 사업을 최근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주고 있고요. 이게 돈 된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탈레반과 연결된 사람들이겠죠. 이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최근에 17개인가 정도에 되는 태양광 발전소 사업 허가를 또 내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중에서 몇 개가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절반만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아프간 입장에서 봤을 때 전력과 관련돼 있는 문제는 상당 부분 또 극복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5년 정도 나름대로 붕괴의 위기를 벗어나면서 어렵지만 그럭저럭 나라를 꾸려가고 있다 보니까 국제사회에서 아프간을 보는 눈도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철수를 하면서 당연히 아프간과 관련돼 있는 자산을 동결했고요. 그리고 유럽 국가라든지 서방 국가, 많은 국가들이 아프간과 관련돼서 단교하고 국가로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탈레반 아프가니스탄을 이제 국제적으로 국가로 인정해준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최근 2025년, 26년 들어서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즉 아프간과 거리를 두던 많은 국가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아프간과 이제 접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2025년에 이제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토호국 정식 명칭이죠. 그래서 인정을 이제 하게 됩니다. 국가로 인정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7월 같은 경우에는 군사협력 협정을 맺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가 중앙아시아에서 다시 군사적으로 뭔가 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아시아라는 지도를 딱 놓고 보면 아프간이 가지고 있는 위치, 지정학적인 중심 이런 것들은 뭐 너무나 명확한 것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포기할 수 없는 나라들이 다시 본격적으로 아프간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다. 그러면 뭐 중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인도, 튀르키예 이런 나라들, 그리고 이제 UAE 같은 경우에도 두바이를 중심으로 아프간과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교류가 있다 보니까 전면적인 이제 인증과 협력 강화라기보다는 현재까지는 자기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돈과 관련된, 즉 광업 또는 무역과 관련돼서는 협력을 점점 강화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에 이제 이 탈레반과의 거리를 두고 있던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도 지난 6월 달에 이 탈레반 외교 관계자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협의를 합니다. 어떤 협의냐면은 그동안에 이제 이 아프간 사람들이 유럽으로 많이 왔죠. 그래서 일부는 망명 자격을 이제 받아서 합법적으로 체류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 합법 체류 자격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추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돌려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돌려보내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유럽이 이 사람들을 내보내기 위한 그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접촉을 하는 거지만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럽연합과 탈레반이 공식적으로 창구를 만들어서 협의를 진행하는 거죠. 당연히 이제 유럽 NGO들은 여기에 대해서 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점점 이제 국제사회 무대에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카타르에서 이제 아프간 외교관들과
제한적이지만 접촉을 이제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이 탈레반이 이끌고 있는 아프가니스탄과 적극적으로 최근에 협력을 이어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옆 나라인 이란입니다.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단순히 그냥 국가로 인정한다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공동경제위원회 같은 경우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벌써 회의를 한 7번 정도 했나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도 주변국인 아프간하고는 이런 식으로 관계 개선 그리고 양국 간 협력 강화 이런 것들을 위한 이제 공식적인 절차들을 확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탈레반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2021년 이후에 국제적으로 이제 고립된 상태였는데 그 고립된 상태를 이제 뭐 뚫기 위해서 초반서부터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기보다는 국내를 안정화시키고 큰 문제 없고 그렇죠. 분쟁 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이미지를 강조를 하면서 점차 자연스럽게 국제사회에 복귀하는 이제 이러한 이제 스텝을 밟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주도 면밀하고 조심스럽지만 나름대로 자기 원칙을 지키면서 국제사회에 이제 복귀에 어떤 가능성을 타진을 하면서 점점 접점을 넓혀가고 있는 거죠. 그런 와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이라고 하는 이러한 멋있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이제 알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는 이러한 변화 양상들은 아프가니스탄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어쨌든 오늘은 변화가고 있는 이제 아프가니스탄 5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고요. 아프간 이제 비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주의 말씀드립니다. 절대 우리나라 국민들, 대한민국 국적자들은 신청하시면 안 돼요. 여행 금지 국가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사항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족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